안녕하세요. 8강천서 재기한 주식갱입니다. 먼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는, 또 꼭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또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도 20일 이평선, 중요한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한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코스닥 지수는 이미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해서 또 5일선이 20일 이평선을 우하향으로 이탈하게 되는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간에 있죠. 그렇죠? 지금 아마 월요일 내일 되면은 이제는 지금 연 4일 동안 코스닥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급격하게 꺾일 것이고, 그랬을 때 이 검은색 21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는 그런 데드크로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항상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르기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뭐 그동안 주식 투자를 계속 해오면서 뭐 지금의 조정은 뭐 조정 같지도 않은 조정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급락장도 잘 살아남았고, 또 코스피를 주봉으로 봤을 때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로나 급락장 하락, 그리고 2018년 이때부터 이런 하락 추세대를 만들면서 주가가 쭉 빠지는,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도 잘 매매해서 또 위험 관리해서 또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10년 박스권 라인, 2010년부터 이런 박스권 라인을, 차트를 주봉을 좀 줄이게 보면은 늘 파동을 그리면서 조정은 항상 나오면서, 이런 시장이 당연히 이런 조정은 자연스럽게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봉에서 지난주 이 주봉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요거죠. 요 하나의 캔들, 어떻게 보면 1.2%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그렇죠? 지금 급격한 상승으로 봤을 때 요 하나에 이렇게 음봉이 1.2%짜리 주봉의 음봉이 종가상으로 나온 것인데, 그렇죠. 체감하기는 상당히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느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조정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나 불안정한 시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는 이 조정기에는 상승기와는 다른 그런 매매 전략이 꼭 필요하겠죠. 일단 큰 틀에서 상승기에는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뭐 압축 매매로 한두 종목에 내 자금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집중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조정기에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매매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조정기를 잘 이겨내야 또 지수 상승이 왔을 때 또 좋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불안정한 이런 중요 이평선을 이렇게 깨고 있는 그런 조정기에는 현금 비중 조절 또 중요하죠. 기존에 뭐 많은 종목을 매수해서 저도 뭐 대여섯 종목 매수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종목 수도 줄이고 또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내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도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주식시장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더더욱 철저히 해야겠죠. 왜냐하면 일부 물량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내가 A라는 종목을 3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매수를 한 다음에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는 종목도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차 매수 물량을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은 그 매수했던 1차 물량만 가볍게 손절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분할 매수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지수 흐름을 확인하면서 매매가 가능하다. 1차 매수한 다음에 지수의 움직임을 봤더니 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1차 매수 물량만 뭐 손절을 하던 그것만 갖고 또 종목을
바라보면서 지수 상승, 지수 하락을 더 깊어지는 하락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매수를 조심해야겠죠. 지수 상승기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수 상승기 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런 날에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지수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단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지나면은 그 손실분을 다 만회하는 상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야, 뭐 이렇게 물리더라도 버티면은 뭐 젊은 친구들 말대로 존버하면은 다시 본전가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수 하락기에 혹시라도 조정기에 뭐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단기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 싸다고 매수해 놓고 계획 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떨어진다고 더 매수를 하다가는 지수 조정기에는 분명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또 조급한 매매는 금지해야겠죠. 우리 뭐 시중 은행에서 특정 은행에서 1년간 돈을 맡기면은 10% 확정된 이자를 준다 그러면 거기에 돈 엄청 몰릴 겁니다. 그죠? 10%가 아니라 뭐 한 5%, 6%만 확정금리 이자를 준다 그러면 자산가들 돈 엄청 몰릴걸요? 1년에. 그러면은 만약에 10%라고만 했을 때도 한 달에 1%도 안 됩니다. 그죠? 12개월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만 했을 때는 한 달에 1%, 2%, 3% 수익 얻는다고 했을 때, 야, 내가 그거 하려고 주식 투자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주식이라는 위험한 투자 상품에 매매를 했는데 내가 고작 한 달에 뭐 3%, 4%, 5% 먹으려고 주식하나? 그런데 이런 조정기에는 분명히 작은 수익, 단 하루에 1%, 2% 얻는 수익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수익에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지 않으면 수익은 못 얻지만 손실도 없겠죠.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도 어떻게 찾는지 불안정하다면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손실도 없기에 분명히 지수가 좋은 흐름 상승에 돌이켰을 때 그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이것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 조절과 같은 맥락으로 매수하지 않으면 손실도 없다라는 점 그것을 꼭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당일 동일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지수 조정기에는 분명히 지수 상승기와는 다른 차트상의 위치를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한 종목을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관심 종목에 있는 몇 종목을 한번 차트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좀 느릿느릿 안정적인 종목인데 크게 변동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재미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돌파를 했고 돌파 이후에는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는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승 추세로 돌려놨는데 이것도 다 지우고 20일 이평선 근처에 있는 위치에 있죠. 어떤가요? 좀 안정감이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물론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하락하는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도 21선 기준 그리고 이 종목은 특이하게 21선을 툭툭 잘 깹니다. 깨고 요 30일 이평선을 계속 종가상으로 이렇게 지켜주죠. 그렇죠? 30일 이평선을 21일 이평선을 툭툭 깨면서 일봉상에서 조금 안정된 모습의 종목이죠. 그렇죠. 뭐 KG 모빌리언스 아직 21선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관의 매수 물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21선을 하단 기준 라인으로 이렇게 삼고, 그렇죠? 또 21선하고 그렇게 큰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는 종목이죠. KG 모빌리언스. 또 삼성증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에서 조정이 나오고 금요일날 2% 정도 머리를 들었죠. 이젠 5일선이 저항이 돼서 5일선을 넘지는 못한 상황인데 21선과 일단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런 삼성증권 또 KB금융도 유사한 차트 모습이죠. 21선까지 조정이 나와서 이 검은색 이평선,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날 1.48% 상승했다가 5일선까지 주가가 되밀렸죠. 그래서 종가가 1.48%, 21선의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뭐 호텔 신라, 이 종목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인 이 12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3일째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2.82%까지 올랐다가 밀려버렸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20일 이평선까지 좀 열어두고 거의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도 이런 모습의 일봉 차트로 좀 21선과 그래도 붙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와는 조금 다르게 유진투자증권입니다. 21선은 여기 있고 이 종목도 금요일날 수급이 이쁘게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3.44% 이렇게 유진투자증권도 일봉을 조금 줄이게 되면은 일단 전고점 라인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최근에 지금 주가의 위치가 이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탄력이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전고점 라인 때도, 그렇죠, 이런 라인 때도 돌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그런데 일봉상에서 21 이평선이 요 하단 라인에 있고 5일선도 여기에 있죠. 이미 5일선에서 눌림목에서 3.44%가 상승해서 현재 주가인데 이런 종목 당장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렇죠, 내가 이것을 마음 편하게 놓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 지수 조정기일 때, 그렇죠? 뭐 단타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이야 슈팅 나오면 뭐 이런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자기가 잘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수익 매매를 한다던가 조금 오래 이 종목을 보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일봉 차트상의 모습입니다. 아까 뭐 이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 종목도 금요일날 이렇게 외국인 기관 다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4.72%까지 올랐다가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려갖고 지수 하락과 함께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봉 차트를 보면 21선에서 연 이틀 상승이 나왔고 5일선이 차트를 좀 키우면은 지금 5일선이 여기 있죠. 이 파란색 이평선. 그렇죠? 5일선과 이격도도 벌어져 있다. 이런 종목도 당장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들어간다면 심리적으로 내가 편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일단은 다 동일합니다. 기관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일봉 차트상에 앞에서 살펴본 종목들과는 분명히 일단 기준 이평선들과 이격이 조금씩 벌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지수가 좋다면 이렇게 치고 가는 종목들이 더 치고 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략도 가능해 보겠지만은 또 조정기 지수 하락이 나왔을 때는 또 윗골이 이렇게 달고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좋은 21선에서 뭐 아랫골이 만들고 쭉 올렸고 금요일날 4.72%까지 올랐지만 지수 하락과 함께 밀렸죠. 그렇죠. 5일선이 이격이 아무래도 벌어져 있다 보니 쉬어가는 움직임이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세계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들어와서 기관이 1차 상승폭을 만들어 놓고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했던 물량, 일부 물량이 좀 나오지만 들고 있던 물량이 더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 조정의 상단 라인을 이제는 돌파를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는 건 올리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이제 2차 수급이 기관 쪽에서 크게 들어오고 있죠. 올리는 것인데 이것을 당장 내가 월요일 날 같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지만 일봉 차트상에 올랐을 때 마음 편하게 내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5일선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뭐 한세실업도 마찬가지죠.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는 기관들의 조정이 나와도 기관들의 매도 물량 일부만 나오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21선에서 뭐 장대 양봉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금요일 날도 다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6.55%. 월요일 날 당장 상승했을 때 내가 5일선이 이 아래에 있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왜 이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냐면 처음에 본 종목들 21선과 5일선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수급주들이었고 지금은 상승 추세가 계속 나와서 5일선과 21선이 이격도가 벌어진 그런 종목을 또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클리오라는 종목도 그렇죠. 이렇게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오르긴 오르는데 5일선이 여기 있고 21선이 여기 있고 월요일날 오르더라도 그렇죠.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뭐 AK 홀딩스 그렇죠. 다 수급주들입니다. 저는 주로 수급주들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에 담아 놓는데 이것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올랐기 때문에 여기 5일선 그렇죠. 당장 오른댔을 때 쉽게 들어가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윗꼬리도 달 수도 있고. 지수가 하락한 조정기라면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자, 그래서 지금 뭐 몇 종목을 함께 이렇게 뭐 동원 FMB도 최근에 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LS도 뭐 저도 이거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수했다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는 매도를 한 종목 이것도 5일선을 일단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당일 지금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렸던 21선에서 눌림목에 붙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는 이미 상승 추세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21선과 5일선이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종목들이죠. 이제 5일선도 아래 깔고 이격도가 이렇게 제법 벌어지는 종목들. 그런데 수급은 동일하게 다 이쁘게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관심 종목에는 담아 놓는데 그런데 지수 조정기에는 차트상 우리가 안전한 위치의 종목이 어떤 것인가 처음에 살펴본 그렇게 붙어있는 종목들과 지금 떠있는 종목들 둘 다 동일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이쁜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일단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동일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이러한 두 개의 부류를 봤을 때 내가 21선에서 붙어있는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5일선과도 이격이 떠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떠있는 종목을 선택하면 지수 상승기에는 탄력이 붙어서 뭐 5일선도 무시하고 막 오를 수는 있지만은 지수 조정기에는 분명한 것은 안정되게 이격도가 줄어드는 그런 눌림목에 있는 종목이 차트상에서 그러한 종목 선정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심리적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 관심 종목의 몇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이런 종목 막 이렇게 내일 또 덥석 이렇게 오른다고 해갖고 뭐 일부 물량 단타로 뭐 접근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내 자금을 크게 막 덥석덥석 들어갔다가는
지금 금요일 날처럼 이렇게 윗골이 덥석 물려갖고 손실 크게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일선이 여기 있잖아요. 파란색 이평선. 금요일 날 따라 들어갔다가 5%까지 올랐을 때 막 따라 들어갔다가 전고점 돌파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지수가 빠지니까 같이 빠져버리는 건 윗골이 달고 또 맞아버린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 조정기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제는 접근하는 그런 전략들, 그런 모습도 보고 또 특정 종목들을 차트상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또 지수 조정기에서 더 유리한가, 그거를 한번은 꼭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뭐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수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항상 지수 상승기와는 다른 그런 전략을 갖고 시장에 임한다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더 큰 배팅을 하고 집중적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